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현입니다. 오늘 엔드타임 219강 마지막 대 악과 동양 21강입니다. 마지막 대 임박기 징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핵무기의 보유, 그러니까 인류가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 거는 마지막 때 우리가 징조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인류 가운데 핵무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역사 가운데 이제 현실이 되어서 출현하게 된 거를 하나의 징조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또 이렇게 징조로 본다라기보다는 또 이제 필요 조건이라고 마지막 때에 대한 필요 조건이 하나 이렇게 충족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진술이 참이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을 말한다. 즉, 이전에 어떤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참이되기 위해서 그 이전에 반드시 먼저 충족되어야 할 그 조건을 이제 필요 조건이라고 우리가 할 때 핵무기의 보유는 마지막 때에 대한 이제 필요 조건이 충족이 된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9장에 그 여섯째 나팔 전쟁이 나오는데 이것을 이제 역사적으로는 지금까지 상징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섯째 나팔 가운데 이 전쟁의 모습이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전쟁이기 때문에 상징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핵무기를 인간이 이렇게 보유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됨으로써 이 전쟁이 요한계시록의 이 전쟁이 하나의 상징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본어를 살펴보면은 그동안 요한계시록을 이제 그 기록에 있어서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전쟁 기록이 있다. 그것이 여섯째 나팔 전쟁인데 이거는 이제 이 전쟁은 근년 월시 그 시에 끝난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떠한 특정한 날에 그 한 시에 몇 시, 그 시에 하루도 다 걸리지 않으면서 이제 하루 만에 이렇게 완전히 끝나는 전쟁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 시간 안에 끝나는 전쟁이다라고. 그러니까 그 시까지 이렇게 표현됨으로써 한 시간 안에 끝나게 되는 전쟁이다. 여기서 이제 그렇죠. 한두 시간 안에 끝나는 전쟁. 그리고 이제 동원되는 병사가 2억의 군사가 동원이 된다. 그리고 현대 병기를 묘사한 부분이 있고 이 전쟁은 인류 3분의 1이 죽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군대가 병사가 2억이라는 것도 말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류 3분의 1이 죽는다는 이러한 표현들 뭐 여러 가지 이러한 표현들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 전쟁은 하나의 상징으로 지금까지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명의 천사가 영적 배경이 있지만은 이렇게 이제 물질 세계에서의 전쟁은 인간들에 의해서 수행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전쟁은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장악하는 동시에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장악하면서 또한 동시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장악하는 전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적그리스도가 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다 동시에 이제 한두 시간 안에 다 장악을 하는 그러한 전쟁이고 이 시점은 전 3년 반이 끝나고 후 3년 반이 시작하는 시점에서의 전쟁이다. 그러니까 후 3년 반 그 시에 이렇게 전쟁이 마무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9장 14절에서 21절.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테스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그 월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이어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그래서 요거는 현대 병기에 대한 이제 그 사도 요한의 기록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그렇죠. 여러 가지 포를 쏘고 미사일을 발사하는 그러한 여러 장면들을 그 1세기의 언어로 표현해 놓은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운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덕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전쟁 기록은 이제 알 수 없었지만은 지금은 이 전쟁 기록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루 한 시간에 한두 시간에 끝나는 이제 전쟁은 이제 인류가 핵무기,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보유를 전제로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요 핵무기하고 대륙간 탄도 미사일 등이 없으면은 이 세계를 장악하는 전쟁에 있어서 또 3분의 1이 죽는 전쟁에 있어서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뭐 일주일이라든가 한 달은 걸리겠죠. 그렇죠. 동시다발적으로 다 점령을 하려면.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핵무기하고 이제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보유를 하게 됨으로써 이 전쟁에 대한 어떤 성취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를 이제 인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수행하는 여러 무기가 발달되었다 해도 핵무기 및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개발되지 않으면은 하루에 1시간 만에 이렇게 끝낼 수 없는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핵무기,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리고 잠수함,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잠수함 탄도 미사일이 지금 개발이 됨으로써 이제 개발 완료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결정만 하신다고 한다면 마지막 때에 돌입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핵무기,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인류 보유는 이제 마지막 때에 지금 임박기의 징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하나의 징조로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필요 조건이 이렇게 충족이 지금 되었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 그 핵무기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리고 잠수함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SLBM이라고 그러죠. 그 그러니까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SLBM이 지금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마지막 때에 위에서 이야기한 그 전쟁을 그 예언을 그 준비를 이렇게 실행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섯째 나팔 전쟁에 핵무기를 쓰게 되는 적그리스도 세력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 3년 반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10개국 연합을 다 장악을 한다고 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이제 적그리스도 세력이 이 중간 시점에 있어서 그 시작하는 후 3년 반이 시작하는 첫날 이제 그 세계 그 핵무기를 통해 가지고 10개국 연합을 비롯해서 10개국 연합은 이미 적그리스도에게 장악된 상태고 그 핵무기가 적그리스도에 의해 쓰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개국 연합에 드는 나라가 영국과 프랑스가 이제 있고 이 영국과 프랑스는 이렇게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0개국 연합에 속한 나라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쓰임을 받게 된다. 그 핵무기가. 그리고 이탈리아, 터키 등은 이 이탈리아, 터키도 이제 10개국 연합에 소속이 되는데 공식적으로는 이제 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나토 핵무기 공유 국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기 그 이탈리아하고 터키는 그
핵무기를 이렇게 저기 실전 배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실전 배치. 그러니까 자기가 소유해가지고 우리도 그 대한민국도 그 저기 예전에는 저기잖아요. 그 뭐야 그 핵무기가 전술 핵무기가 배치됐다가 이제 그 노태우 대통령 때인가 그때 그 당시에 그 냉전이 소련이 무너지면서 그 이제 핵무기 전술 핵무기를 이렇게 뺐다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 터키도 핵무기가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데 이 핵무기도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쓰이게 될 것이다. 이들의 핵무기도 쓰인다. 그러니까 벌써 이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터키 등이 이 핵무기가 이제 적그리스도의 이렇게 10개국 연합은 직할이잖아요. 직접 다스리는 나라기 때문에 직접 쓰일 수 있다. 그리고 러시아는 적그리스도를 돕는 연대 국가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엔드타임 포인트에서. 그래서 러시아의 핵무기가 또한 적그리스도에 의해 쓰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이 이제 적그리스도 세력에 의해서 유용하게 다른 대륙들을 점령하는데 러시아의 것이 많이 쓰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란이 이제 수년 내에 핵무기 개발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 지금 그 저기 핵협상이 있어서 이제 그것이 이제 2015년에 이제 그 발효가 되듯 그 시행되다가 18년인가 19년 이렇게 각각 이제 각각 미국과 저기 이란이 탈퇴함으로써 이제 그것이 중단이 됐는데 이것이 다시 이제 조만간에 다시 이제 이란과 미국이 핵 협상을 이렇게 협상을 하겠지만 어떠한 형태로 이렇게 되건 간에 이란은 핵무기를 개발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겉으로 이제 핵 협상에 뭐 나오건 안 나오건 또 핵 협상이 되건 실제로는 저기 몰래 핵무기를 어떠한 형태로든지 개발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 연대 국가로서의 이란은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핵무기를 쓰게 될 것이다. 그리고 특히 이스라엘 점령을 위해서 이제 영국, 프랑스, 이제 터키, 이탈리아, 이란, 특히 이란의 핵무기가 이제 동원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것은 너무나 명확관화하죠. 왜냐하면은 이란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핵무기로 박살내겠다는 그러한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다. 아직 핵무기를 정식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도 그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지금 그러니까 2014년 이제 위키백과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하고 가용 탄두인데 이제 4,800발 가운데 2,100발 정도가 직접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전술핵을 다시 이렇게 미국이 지금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이제 대략 이제 1,600기 정도 지금 직접 쓸 수 있는 게 이 정도다라고 하는 것이고 영국도 한 저기 있죠. 225개 중에 160기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프랑스는 300기 가운데 290기 정도를 사용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실제 보유하고 있는 것은 여기 있는 것보다 더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전술핵으로 저기 이렇게 기술을 다 이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식 자료하고 실제 보유하고 있는 것 자료가 틀리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여기 이제 2004년도 자료인데 이거보다는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터키 여기 이탈리아 그리고 프랑스 그 다음에 여기 영국 등이 이제 10개국 연합국가로서 저기 적그리스도에게 핵무기를 이렇게 같이 제공할 것이고 여기 이란 이란과 이 러시아 지금 이거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지금 이제 저기가 핵무기는 지금 없지요. 그렇죠. 여기 우크라이나라든가 이런 벨루루시 이런 나라들도 지금은 예전에는 보유하고 있다가 지금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말씀드리는 거는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장악하는 데 있어서 핵무기를 이렇게 이 연대 국가와 그러니까
10개국 연합국가, 그다음에 연대국가 이란, 러시아와 함께 전 세계를 그 하루 만에 다 장악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잠수함 탄도미사일 등을 통해서 뭐 이렇게 여기서 잠수함이 쏘면은 뭐 이런데 하루에 1시간 만에 다 끝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전쟁, 여섯째 나팔 전쟁이 있기 전에 미국은 이렇게 중국하고 한번 또 이렇게 동북아에서 붙을 거기 때문에 또 이렇게 약해진 데다가 또 이렇게 쏟아붓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장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이제 그 사거리 ICBM이라고 하죠. 사거리가 5,500km 이상인 탄도 유도탄으로 이제 핵탄두를 탑재하기 위해 개발되는 탄도 유도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이 이제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그 여기 러시아의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 그다음에 영국, 프랑스 것이 이제 전 세계를 장악하는데 적그리스도가 장악하는데 쓰이고 그 여러 가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터키하고 이란 이렇게 가까이 있는 그 핵탄두가 이스라엘을 장악하는데 쓰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그 나치 독일에서 먼저 이렇게 개발을 최초로 이렇게 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여튼 2차 세계 대전 가운데 이렇게 개발이 이렇게 되었죠. 이렇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핵무기하고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이렇게 보유를 하게 되었다는 것은 인간이 보유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 요한계시록이 9장에 있는 여섯째 나팔 전쟁이 상징이 이제 아니라 실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결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류의 핵무기,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 다음에 잠수함 탄도미사일 의 보유는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강력한 징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그러니까 2000년에 요한계시록이 써지고 한 2000년이 이렇게 지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1900년이 이렇게 지난 가운데 이게 2차 세계 대전에 이러한 이제 핵무기하고 탄도미사일이 이렇게 개발이 되었고 더 이제 지금 이제 더 고도화됐잖아요. 더 고도화돼 가지고 정밀화돼 가지고 저기죠. 지금 더 이렇게 기술이 발달해서 지금 이제 요 2차 세계 대전 이후 지금 이렇게 요거를 보유했다는 거는 아까 얘기한 그 계시록에 있는 예언된 전쟁이 수행될 수 있는 필요 조건이 이렇게 지금 충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강력한 이제 징조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역사 가운데 탄생했다는 것, 그리고 인류가 그 핵무기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이렇게 지금 보유한 상태로 있다는 것, 그리고 또 뭐예요? 그 통제칩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기술이라든가 그런 거를 이제 다 보유했다는 거는 요거는 이제 계시록 13장에 그 통제칩을 거기에 대한 필요 조건이 이렇게 충족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 핵탄두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그 계시록 9장에 있는 딱그 7년 대전쟁에서 딱 중간에 있을 여섯째 나팔 전쟁이 이제 실제로 이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가 다 끝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예언에 기록된 대로 계시록 9장 여섯째 나팔 예언에 기록된 대로 그 전쟁대로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사용해서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은 물론 전 세계를 이제 동시에 이렇게 장악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장악하는 시간이 하루 만에 그 1시간 만에 한두 시간 만에 그 완전히 그 장악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